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오래 쓴 천가방 하나. 그 차림으로 문을 밀고 들어온 건 강남 한복판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대형 은행이었습니다. 광택 가득한 대리석 바닥, 반짝이는 명품백, VIP 안내 팻말.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고 곧 고개를 내렸습니다. 흘기는 눈빛, 거두는 관심. 그 노인은 번호표를 뽑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손가락으로 의자 옆을 한번 두드리고 쿵 하고 내려앉는 마음을 다잡듯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 얼굴은 주름이 많았지만 주름과 주름 사이에 새겨진 표정은 낯선 결심으로 단단했습니다. 곧 전광판이 숫자를 불렀습니다.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로 걸음을 옮긴 순간 저쪽에서 낮은 웃음이 풍선처럼 터졌다 이내 사라졌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 많다더라. 누구의 말인지 몰라도 노인은 들은 것처럼 잠깐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미소를 짓고 차분히 창구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날의 끝을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통장을 하나 확인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통장이라 잔액이 맞는지. 창구 맞은편 젊은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 말을 중간에 자르는 건 화면 속 다른 고객 기록이었다. 그녀는 아주 작은 미소로 나를 올려다봤다. 고객님, 여기 VIP 전용 창구예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목소리는 내 뒤에 줄 선 사람을 향해 있었다. 나는 번호표를 다시 쳐다봤다. 102번. 전광판은 VIP, 기업, 일반을 구분해 깜빡이고 있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저쪽 일반 상담 창구요. 오늘은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어요. 그녀는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로 내 가방을 한번 훑쳤다. 해진 청가방에 찢어진 솔기에서 실밥이 삐죽 나와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툭 하고 내 의자를 밀었다. 아버님, 거기 말고 저쪽이요. VIP 가려면 등급이 있어야 하거든요. 등급이라. 나는 중얼거렸다. 사람에게도 등급이 있나 보군. 그녀가 피식 웃었다. 그런 말씀 드리려던 게 아니라 규정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잠깐 내 눈에 화면이 비쳤다. 우량 고객 상담란은 약속 창이 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정답인 듯 그 약속에 붙들려 내 존재를 화면 밖으로 밀어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다른 데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말렸다기보다 의례적으로 말했다. 네, 다음에 오세요. 뒤에서 다른 직원이 낮게 웃었다. 또 한 분 보내드렸네요. 그 말이 내 등을 마지막으로 밀어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리벽에 내 얼굴이 반사됐다. 낡은 점퍼, 해진 운동화, 오래 쓴 가방, 그리고 유리 속 나의 눈빛. 오늘 배려를 구걸하러 온 손님이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른 지점의 문을 밀었다. 낯선 공기였지만 안내 직원의 첫마디는 따뜻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통장 5권을 꺼냈다. 보라색, 녹색, 남색, 예전에 쓰던 디자인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잔액을 확인하고 일부는 인출, 일부는 이체를 하려 합니다. 창구 직원은 예의 바른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다. 오래 보관하셨네요. 신분증 확인 후 바로 확인 도와드릴게요. 서류가 스캐너를 지나갈 때마다 내 젊은 날이 한 장씩 지나갔다.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던 손, 월세를 모으던 손, 세금 고지서를 붙잡고 밤을 지새우던 손. 그 손이 오늘 내 나이와 함께 카운터 위에 놓였다.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점장님, 잠시만요. 잠깐의 정적 뒤에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박말순 고객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된 통장 5건, 합산 잔액 287억 4천만 원. 만기 해지와 대규모 거래가 함께 잡히는데 맞으실까요? 나는 미소로 답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그 지점 건물, 매물 정보 좀 확인해 주실래요? 정장은 조심스럽게 내 표정을 살폈다. 그 지점이 입점한 건물이라면 최근 매각 협의가 오가던 곳이 맞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건물 내가 사겠습니다. 필요한 계약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리하지요. 카드 단말기가 아니라 고무줄로 묶은 도장집을 꺼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어제의 비웃음이 오늘의 잉크처럼 진하게 스며들고 있을 뿐이었다. 직원이 숨을 들이켰다. 거래 절차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한 가지 더. 어제 그 지점의 응대 본사에 정식으로 전달해 주세요. 정장은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예. 고객 응대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나는 덧붙였다. 얼굴은 고칠 수 있어도 눈빛은 훈련해야 바뀝니다. 어제의 그 지점. 아침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본사 감사팀이 들어왔다. 회색 정장, 무표정, 문서 파일. 공기는 종이 냄새처럼 마르고 얇았다. 지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인지 저희가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 응대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사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낡은 점퍼가 보였다. 어제 그 노인이 감사팀장 옆에 서 있었다. 지연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떨어뜨린 펜이 바닥에서 구르며 멈췄다. 감사팀장이 말문을 열었다. 박말순 고객님은 이번 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셨고 추가로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딱 그 문장 앞에서 멈췄다. 어제부로 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신규 건물주는 박말순 고객님 측 법인입니다. 지점장은 의자를 밀며 일어섰다가 그대로 도로 앉았다. 지연은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어제 등급을 말하던 그 눈이 아니었다. 아무 말도 못하는 눈, 비로소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나를 보내던 표정. 왜 그 표정이 나왔는지 오늘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오. 침묵이 방으로 흘러들었다. 감사팀이 체크리스트를 넘길 때마다 종이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리고 작게 누군가의 숨소리도 들렸다. 나는 그 숨이 사과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오후 공지 메일이 전 직원에게 발송됐다.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임대차 계약 안내.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지점장은 업무에 집중하자고 했지만 집중은 메일함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로비로 내려왔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오셨다. 나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섰다. 직원분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둥글게 모였다. 지연도 망설이다가 섰다. 그녀의 양손은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세상의 주인 바뀌는 건물은 많으니까. 웃음이 흘렀다 멈췄다. 하지만 한 가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곳에서 내가 받은 시선의 무게를요.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칠이 벗겨진 도장집이 보였다. 나는 평생 도장 찍을 때마다 떨었습니다. 세금 고지서, 계약서, 전세 보증금, 가게 임대차. 사인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더군요. 어제도 떨렸습니다. 사람의 눈빛 앞에서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크기를 재는 눈빛 앞에서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렵게 나왔다.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습니다. 틀렸을 때 멈추는 용기는 가진 것과 상관없지요. 나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오늘부터 이 지점의 임대인은 나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까지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각자 스스로 매일 새로 쓰는 계약서니까요. 공기 사이로 가벼운 한숨과 무거운 다짐이 엇갈려 지나갔다. 나는 그 사이를 조용히 걸어 나왔다. 문 앞 유리벽에는 여전히 내 모습이 비쳤다. 다만 오늘은 유리 너머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다음 날 본사 게시판에는 짧은 공지가 올라왔다. 고객 응대 개선 교육 실시 모든 지점 의무 참석. 지연은 교육장 맨 뒤에 앉아 있었다. 강의실 스크린에 어제의 영상이 재생됐다. 로비에서 내가 이야기하던 장면이었다. 사람의 값은 통장 잔고가 아니야. 돈이 많다고 품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인격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야. 화면 속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강의실의 모든 숨소리를 눌렀다. 내가 젊었을 땐 잔고가 마이너스일 때도 많았소. 그때 나를 대하던 은행원들 중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 이들이 있었지. 그래서 나도 그 은행을 믿었고 지금껏 거래해왔소.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그럼 지금도 예전처럼 고객을 믿으시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다만 한 가지, 믿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태도로 사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노트에는 한 줄이 새겨져 있었다. 태도는 통장보다 오래 남는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은행은 교육 이후 응대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날 이후 은행을 떠났다. 고객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비 오는 날 오후 나는 그 은행 앞을 다시 지나가고 있었다. 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지연이었다. 그녀는 오래 망설이다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요. 나는 우산을 기울였다. 사람이 사과할 수 있다는 건 아직 괜찮다는 뜻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나는 가방에서 작은 명함 하나를 꺼냈다. 말순복지재단 인턴 모집.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오. 이번엔 고객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일일 테니. 지연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진심이요. 사람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기회니까. 그녀가 고개를 숙인 순간 빗방울이 우산 끝에서 뚝 하고 떨어졌다. 세상엔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면 그건 아마 다시 믿는 일일 것이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궁금해했다.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야?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됐대? 나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하지만 재단 홈페이지엔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 나는 이 은행의 경비였다. 40년 전 나는 이 은행 건물의 뒷문을 지키는 경비였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인사도 안 하고 지나칠 때 나는 그들이 무심히 던진 수고하세요 한마디에도 감사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매달 조금씩 적금을 넣었다. 그게 첫 통장이었다. 그 통장이 5건이 되고 세월이 건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나도 바꿨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
사람의 온도는 돈의 액수보다 중요하다는 믿음이었다. 지금 내 재산은 많다. 하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건 억대의 숫자보다 수천 번의 새벽, 수만 번의 인내다. 그날 나를 비웃은 그 직원들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겉모습은 하루 만에 바뀌지만 마음의 모양은 평생 걸린다는 걸. 저녁 햇살이 유리벽을 붉게 물들였다. 은행 앞을 지나가던 나는 잠시 멈춰섰다. 창문 너머로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손님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미소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저게 사람이구나. 세상은 여전히 냉정하고 돈은 여전히 세상의 언어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 냄새를 잃지 않은 이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내게 남은 건물, 남은 돈, 남은 이름보다 가장 값진 건 그날의 깨달음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 그것이 진짜 재산이다. 은행 간판 위로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 사이로 지나가는 그림자들. 어쩌면 나처럼 혹은 지연처럼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나는 천천히 길을 건넜다. 오늘도 도장은 가방 속에 있지만 이제 더는 계약을 찍기 위한 도장이 아니다. 누군가를 믿을 때 찍는 마음의 도장. 그게 내 마지막 거래였. 오늘의 이야기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자들이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를 보고 판단했던 순간이 있진 않았나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면 가장 따뜻한 사람은 언제나 겉보다 속이 반짝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의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감동을 이어갑니다.